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래입니다. 자,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기본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에 출간되고 나서 수업할 때 개정된 부분은 언급해서 수업을 했고, 강의 이후에 끝나고 나서 추가로 개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분 기본서 한번 기억을 더듬고 처음에 출간됐을 때하고 개정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을 하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죠. 자, 그럼 여러분이 기본서 준비되셨죠? 자, 기본서 이제 8쪽입니다. 8페이지, 기본서 8페이지에 조세의 수입 용도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었죠. 근데 이 목적세 부분은요,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과 징수하는 게 목적세인데, 이 목적세에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목적세 하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 3가지,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가 있고요. 낙후된 농촌,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통에너지,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요것이 그대로 있죠. 교통시설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는 3가지가 있고, 참고로 지방세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부과는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목적세가 5가지예요. 정리하면, 자, 목적세 하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 2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세 하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낙후된 농촌, 어촌을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교통시설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 등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다음 지방세 중에는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지역마다 자원을 보존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 이렇게 해서 목적세 5가지. 시험을 대비해서도요, 목적세 해가지고 5가지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로 그대로 들어와 있고, 물론 수업할 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서 15페이지에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목적세가 우리 국세 중에 목적세잖아요. 국세 중에 목적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에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목적세가 13가지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목적세지만 국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교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기본서 24쪽에 보시면,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에 요 부분이 개정됐다. 요 1번, 2번 적용할 때 요 5번에 보시면 5번 국세에 대한 납세 고지서 있죠. 납세 고지서별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랬는데, 그것이 150만 원 미만일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요거 1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얼마?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2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그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이 있잖아요. 그 세액에다가 곱하기 법정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날짜 계산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일일이에요. 하루에 일수 계산 일일에 얼마, 요렇게 개정이 됐다. 10만 분의 25가 얼마로? 10만 분의 22. 그러니까 지방세와 똑같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원래 국세는 10만 분의 22, 지방세는 10만 분의 25였었는데 통합했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에 얼마다? 10만 분의 22가 된다. 요거 수정을 하시고요. 다음, 요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 보시면 3번 있어요. 3번. 밑에 3번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 요 3번을 3번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뭘로? 가산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자, 지방세법에는 고지서 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국세와 같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이자, 가산금 계산하겠다. 그래서 가산금. 4번은 아주 무겁게 부과한다. 그래서 중가산금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가산금은요,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얼마? 3. 이자를 계산해서 가산금으로 적용하겠다. 여러분 참고로 재산세는요,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납부 기간이 기재돼서 고지서 나오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요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못했다면 요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여기에 몇 프로? 3% 계산해서 얼마예요? 자,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니까 3만 원이네요. 그죠? 예, 3만 원을 뭘로? 가산금으로 적용하겠다.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세액의 몇 프로? 3%를 계산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렇게 명칭이 지방세는 가산금이 있다 얘기해요. 가산금은 원래 폐지돼서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한다 그랬는데 지방세 연계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늦춰지면서 2023년까지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은 내년 2023년 12월 말까지는 가산금, 중가산금이 종전 규정 그대로 갑니다. 결론은 뭐예요?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미납부세액의 3%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그런데 이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렇게 얘기하고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에요. 1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최고 60개월까지 우리는 무겁게 중가산금을 적용을 합니다. 이때 중가산금 볼까요? 예를 들어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한 세액이 100만 원이 고지서가 나왔는데 요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일단은 몇 프로가 붙어요? 3%. 100만 원 곱하기 3%. 그럼 얼마예요? 3만 원. 이렇게 가산금이 붙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기한 지나고 1개월 뭐 지날 때마다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중가산금 적용한다. 한 달이면 언제요?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좋은데 또 납부하지 않았다. 또 한 달 언제 9월 30 이렇게 해서 1개월 단위로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비월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지만 30만 원 무할때 초과할 때는 10,000분의 75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일에 10,000분의 1개월마다 10,000분의 75예요. 0.75% 이렇게 해서 만약에 5개월 늦게 냈다. 그러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한 달 단위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것을 우리는 뭘로 한다? 중가상금. 그럼 일반 가상금 요거하고 중가상금 요거 합쳐서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서 나왔는데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3%의 가상금이 붙고 1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60개월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60개월 초과할 수는 없지만 매달 1개월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75에 해당하는 1개월마다 중가상금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1개월마다 요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하면 요거는 10,000분의 얼마 75를 얘기합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가상금 중가상금은 지방세법에 고지서 받고 납부기 안내 안 내면 가상금 중가상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다음 기본서 이제 111페이지로 갑니다. 111페이지 그러면 우리 취득세 신고 납부 부분이죠.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봐라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게 신고 납부예요. 그런데 납부 기한까지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고지서 나올 때는 원래 세계라가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 보실래요? 보통징수 그랬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이 계산됐죠. 또는 그 부족한 세계라가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하면 뭐예요? 무신고 가산세나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방법이죠.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보통징수다. 이때 어떨 때 가산세가 붙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지서 발부할 때 고지서 나오는 내용은 이거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법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해서 확인된 금액이 더 크면 확인된 금액으로 또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취득가격의 90% 이상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이 되면 인정해 주는데 입증 안 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겠죠. 또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이 크면 큰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취득세 추징합니다. 이렇게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하죠. 이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했어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되지 못했다면 추징하겠다 이겁니다. 추징.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원래 8%예요. 조28. 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8%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이죠. 이사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신고를 하면 요거 8% 적용하지 않고 1에서 3%를 적용해 주는 대신 조건이 있죠.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팔아라 얘기해요. 이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개정된 부분이죠. 5월 10일 날 무슨 얘기냐.
주택을 양도할 때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이 됐으면 원래는 조, 2, 8 그죠? 조정지역의 주택 2개면 8%입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은 일정 기간 내 뭐 하겠다? 처분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 그렇다면 할증하지 않고 1에서 3%를 적용해 주는데 이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못됐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추징하는데 이때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되느냐.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5월 10일자 개정이 되면서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징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조정지역의 주택은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다음 이번에는 113쪽으로 갑니다. 113쪽에 보면 역시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워주시면 돼요. 왜 지우느냐. 요거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으로. 그리고 요 부분은 뭘로? 무겁게 부과한다. 그래서 뭐? 중가산금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거 다 삭제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이번에는 기본서 119페이지 등록 면허세로 갑니다. 등록 면허세 보시면 등록 면허세 과세에 대상하면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록 면허세 부과하는데 다만 과세 대상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개정된 부분은 요거 추가로 들어가면 되죠. 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 냅니다.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특별히 요 몇 가지 4가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때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요건 등록면허세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로 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는 것이 있다. 뭐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여기 하나 추가로 들어갔죠. 요거 양식어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 여러분 광어권, 어권 등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취득했을 때 요건 취득세 2%만 내거든요. 그럼 2% 냈어요 취득세. 그리고 등기 등록을 하겠다 그럴 사람은 취득세 냈으니까 등기할 때 보내라. 등록 면허서 내고 등기를 하라. 이렇게 해서 요 3가지. 또 2번째 하신 김에 2번째도 봐요.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할 때는 취득세 역시 이것도 2%만 냅니다. 2% 납부하고 등기할 사람은 따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별도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고 3번 지방세 기본법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뭐였어요? 지났잖아요. 그럼 다시 취득세 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할 수 없으니까 이때 등기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거죠. 그리고 취득세 면세점이 뭐야?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런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중고 차량 5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안 내요. 근데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앞으로. 그죠? 등기 등록해야 운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 안 내니까 등기 등록하면서 뭐 내라?
등기하면서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지만 특별히 등기 등록할 때는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1번하고 2번은 취득세를 몇 프로 이미 2%를 납부했기 때문에 등기할 때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3번, 4번은 아예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부분에 요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거니까 기재하시면 되고 다음 이번에는 기본서 133쪽 역시 뭡니까?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죠.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뭐하지 않았어요? 납부하지 않았다. 그죠? 지방세를 납부기한 그랬잖아요. 요건 뭘 얘기하느냐? 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의 1의 가산세가 3%거든요. 3%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계속 안 내면 뭐예요?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가산세, 중가산세를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거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그리고 계속 안 내면 뭐예요? 만분의 75까지 적용하는데 75%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지워라 이겁니다. 요것을 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요거는 가상금으로 요거는 뭘로 가상금으로 적용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가상금, 중가상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지방세, 재산세 고지서 받고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3% 붙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가상금. 그리고 고지서 받고 1개월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요. 그러면 중가상금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데 다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중가상금은 최고 몇 개월? 60개월 적용 초과할 수 없으니까 60개월까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납부지연 가산세에서는 삭제하고 뭐라고 한다? 가산금, 중가상금 별도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가상금, 중가상금. 이렇게 다음 이번에는 161페이지에 갑니다. 재산세죠. 재산세 161페이지 재산세 과세표준은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런데 이 중에 토지,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죠. 요 부동산은 시가 표준에 가지고 재산세 계산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뭐에 나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에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시장 등을 동향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정해놓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야 과세표준이다. 다시 한번 토지, 건축물, 주택은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과세기준일 현재 뭐가 있으면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근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 나오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하고 건축물은요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 요 범위 내에서 90까지 적용하는데 올해는 70%로 되어 있죠. 70%를 적용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부터 8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되 주택은 60%입니다. 60%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1주택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특별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할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럼 위에서 그랬죠. 토지하고 주택은 몇 프로? 7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몇 프로다? 60%로 적용을 하는데 다만 올해 요거 개정된 거 5월 10일자 개정된 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5%다. 시행령 개정으로.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르다. 그냥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60%인데 1세대 1주택자 이 사람한테는 45%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점검하시고 재산세는 요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재산세 세율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164페이지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은 이와 같은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원래는 이 다주택자는요 1000분의 1이었었어요. 1000분의 얼마? 1.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0.5를 줄여서 1000분의 0.5. 다시 다주택자는 1000분의 얼마? 1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0.5가 그리고 요거 끝에가 1000분의 얼마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000분의 0.5부터 최고 1000분의 3.5, 0.35 이렇게 세율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뭐라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줄여준다. 이 정도만 보시고 참고로 이와 같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45%를 적용한다. 이 정도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번에는 178페이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죠. 신고의 의무.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변동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뭐하라? 신고를 하라.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재지관할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라 그러는데 요것이 아니라 이렇게 15일 이내로 올해부터 개정이 됐다.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변동 사유가 있으면 증빙자료 갖춰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라.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돼요? 참고로 자, 요건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자,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등기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상대방에서 등기를 안 해가서 공부상에 내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라. 언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하라.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다음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상속 등기가 안 됐고 소유자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는 15일 이내 신고를 하라. 주된 상속자. 왜 신고합니까?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는 안 했지만 사실 상속자 따로 있다. 예,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 주된 상속자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신고하라. 다음 세 번째, 개인의 종중재산인데, 실은 종중재산인데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사람은 신고해야 돼요. 뭐라고? 저 내 개인 앞으로 등기됐는데요, 내 거 아니고 그거 종중재산인데요 라고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면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서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네가 재산세를 내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은 신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신고하라. 다음 신탁재산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수탁자,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수탁자는 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건 뭐냐면 고객이 맡겨놓은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해 놨잖아요. 그러면 회사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시장군수가 볼 때는 그 회사 재산인 줄 알고 다 합쳐서 재산세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뭐라고?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거 우리 회사 고유재산이 아니라 요 중에서 요거는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고 요것만 따로 이건 우리 회사 재산이다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시장군수가 재산세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고하라. 만약에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수탁자의 재산,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세 부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탁재산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수탁자는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라.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요거는 신탁법에 고객이 맡겨놓은 위탁자 재산이다라고 신고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개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뭐 한 세대가 주택이 몇 개예요? 두 개야, 두 개.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그럼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계산할 때 세율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1세대 1주택자는 조금 세금 부담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 1000분의 0.5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얼마? 4가 아니라 3.5 이렇게 0.5를 줄여줘요. 누구한테는?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이런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죠? 두 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개 가지고 있지만 투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사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개다.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하면 각각으로 보고 주택 하나로 봐주겠다 이거지. 주택세에서 빼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그 세대원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가족 이름으로 주택 두 개지만 실은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개다. 조만간에 팔 거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신고를 하라 이거고, 또 하나는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현황이 변경이 됐다. 그럴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신고의 의무에서 개정된 건 세 가지다. 다시 한번 보면 이거잖아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 각종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하라. 요거 개정됐고요. 또 추가로 개정된 거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 추가로, 그죠? 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주택이 2개다. 그런 경우 신고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 또 사실상 현황이 바뀌었다. 용도가 그런 경우도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게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뉴스에 보면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그죠? 종합부동산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5월 10일부터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면 되지만, 법률은 국회에 가서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도 공표했죠. 뭐라고? 올해 2022년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그 일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관련이 있죠. 그럼 우리가 관련된 건 바로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는요. 이렇게 원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5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 그러면 합쳐서 얼마? 11억을 공제한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14억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3억으로 되어 있던 걸 그대로 얼마 이렇게 수정해서 5억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하면 얼마? 11억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는 100%였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100%니까 제가 기본서에 여기 할 때 요거 3억이 아니라 얼마로요? 요것이 아니라 5억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6억 11억이죠.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였었다는 얘기지. 100%. 그러니까 이거 생략했었어요.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100%가 아니라 몇 프로? 시행령 개정으로 60%다. 토지가 됐던 주택이 됐던 개인이든 법인이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가 아니라 몇 프로? 60%. 이렇게 100%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였던 것을 몇 프로로 60%로 개정이 됐다 이 얘기예요. 개정.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5억에서 얼마 6억을 빼. 그럼 11억이죠.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14억을까지는 종부세부가 안 하겠다 그런데 그 14억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대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죠. 1세대 1주택자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 토합 얼마 11억 그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로 되어 있던 것이 100%가 아니라 몇 프로? 60% 곱해서 과세 표준 나오고 또 하나 공동주택의 1주택자 다시 말하면 공동명의 남편과 부인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특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습니다. 똑같죠? 그럴 때 5억 먼저 빼고 6억을 공제하라. 그래서 얼마? 11억이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다? 60%. 다주택자든 1세대 1주택자든 법인이든 토지든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몇 프로? 6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다. 14억 그거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11억으로 간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87쪽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도합 얼마 11억을 빼고 그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곱해야 과세 표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그럼 아니면 예? 다주택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에서 얼마
6억을 빼요. 6억. 그리고 여기에 60% 곱하면 뭐야? 과세표준. 이렇게 다주택자는 6억만 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빼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등록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 임대 사반원 주택도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 그런데 1세대 1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가지가 올해 개정돼서 들어왔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3년까지는 뭐 종부세 계산할 때 제외하겠다. 그런데 무조건 다 3년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이거나 전국의 광역시 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시 이와 같은. 그래서 특별 수도권 지역 그리고 전국의 광역시 지역 그리고 세종시 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면 2년까지만 짧게 혜택을 줘요. 2년 동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몇 년? 3년 지나지 않았다면 종부세 과세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죠. 이건 사업하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왜 취득했어요? 낡은 주택 멸실하고 거기에 다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멸실 예정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중에서 요거는 개인하고 관련이 있죠. 상속받은 주택은 3년. 수도권에 상속받은 건 2년, 광역시 주택에 상속받은 거 2년, 세종특별시에서 특별자치시에서 받은 것도 뭐 2년, 그죠?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양도소득세에 가서 264페이지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있거든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이 됐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얼마 9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거. 1세대 1주택 실거래 가격이 얼마 9억을 뭐할 때 초과할 12억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전부 다 과세가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과세를 한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 9억이 아니라 얼마 12억이다. 이렇게 개정이 됐다. 요거 하고요.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여러분 266페이지예요. 266페이지 계산식에 보면 요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되는 거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그런데 조정지역의 2주택 요거는요. 조정지역의 2주택은 삭제가 됐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200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요때 양도하는 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기억할 필요 없죠. 뭐만 하는데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3주택 다 공제받을 수 있다.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5월 10일부터 내년도 2023년 5월 9일까지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죠. 우리 시험에는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서 또 나오죠. 여기 267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여러분 참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 전매는 안 해줘요. 그죠? 그런데 이때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두 가지.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그대로 맞아요. 근데 2번 이거
삭제가 됐다. 법령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주택이나 3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이라고 그랬죠? 5월 9일까지 요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어요. 그리고 할증도 안 해. 할증도 한시적으로 안 합니다.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은 20%, 3주택은 30% 할증 그랬는데 그것도 한시적으로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고, 다음 세율 부분 봅니다. 세율 여기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밑에 도표에서 요거 삭제해야 되겠죠. 예. 다음 이번에는 276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할증 제도는 한시적으로 폐지가 됐으니까 1세대 2주택 그죠? 예, 그리고 저 밑에 가서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이거 다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할증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할증 안 하고 그죠? 할증도 안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그거 다음 297조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의 이자율. 그래서 10만 분의 25로 되어 있던 것이 국세나 지방세 똑같이 10만 분의 22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건 일일 계산이에요. 그죠? 하루에 비율로 얘기하면 10만 분의 22니까 0.022%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일 계산. 이렇게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다음 이제 기본소 316쪽에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때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특례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가 돼서 입주권이 됐다. 그럼 입주권 하나밖에 없어. 이제 주택이었던 것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나서 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얻은 입주권이기 때문에 요거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다만 이때 실거래 가격이 고가주택과 똑같이 얼마 12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뭐한다? 과세한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실거래 가격이 9억이었던 것이 얼마로 12억으로 개정이 됐다. 12억을 초과할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과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가주택도 9억이었었는데 실거래 가격 9억 초과가 개정돼서 얼마? 12억으로 전부 다 9억이었었어요. 그죠? 실거래 가격 9억을 전부 다 얼마?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다. 이런 고가주택은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반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12억을 초과하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실지 양도가액이 15억이다. 15억. 그리고 필요 경비가 1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다. 그런데 15억에 팔았으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식에 따라가면 일반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하죠. 자, 15억에 양도했어요. 거기서 필요 경비가 얼마? 10억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은 얼마? 5억이 나오죠. 이게 일반 자산의 양도 차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게 1세대 1주택이면 이걸 다 과세하면 안 되니까 양도 가액이 얼마죠? 이거는 15
5억에 양도했을 때 생긴 이익이죠. 그럼 15억에서 기본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12억에 대한 이익은 빼라.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얼마? 1억이 되네요. 그래서 1억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고가 주택에 대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다. 이것을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지문 하나로 얘기할 때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도가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세대 2주택의 특례에 있어요. 320쪽에 보시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그랬죠. 이건 뭐냐면 자, 조정지역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 취득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해서 조정지역에만 주택이 몇 개? 2주택이 됐다. 그런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은 이사 가기 위해서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것이 원래는 1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돼서 몇 년? 2년 안에 옛날 주택을 뭐하면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종전주택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요 제도는 없어졌어요. 전입신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조정지역의 주택 2개면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옛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때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전입신고 요게 삭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용은 이거잖아요. 법률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또 하나 취득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이런 경우는 다음 요건을 뭐했을 때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어떤 요건이냐 이게 요거는 이제 입주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삭제를 하고 요 요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중에 하나는 없어졌죠. 요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주택을 처분하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고 1년 안에 처분하라. 근데 이것은 전입신고 제도는 없어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정지역의 주택 2개는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고 전입신고 제도는 폐지가 됐으니까 이사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소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정된 부분만 수정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혼선이 올 수 있는 건 최근에 관련된 거. 자, 주택 있죠? 주택, 재산세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45%다. 요거. 예. 다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은 11억이다. 11억을 부할 때 초과 14억은 폐지가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11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종부세 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가 아니라 60% 주택이든 토지든 다주택자든 법인이든 다 60%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그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옛날 주택을 처분하라. 그리고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개정된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최근에. 그죠? 예. 그 전에는 이미 다 수업할 때 또 설명을 드렸고 언급드렸어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나 지방세나 일일에 10만 분의 22로 개정이 됐다. 그죠? 그리고 지방세법에는 고지서 받고 납부기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안 하고 가산금 3%가 적용되고, 그리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금 3%짜리만 적용을 한다. 그죠?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여러분, 세법은 범위가 어떻게 보면 넓어요. 그런데 문항수가 몇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로 물어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서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 출침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다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보다는 기본 정리를 좀 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 계속해서 공부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